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과연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정권에서 현 정권에서 추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의 어떤 그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좀 이상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연을 맺은 어느 중개사분이 저번에 통화를 하다가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은 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동산을 잡는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잡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과 같이 해서는 결코 잡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아주 무서운 말.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달 전에 들어가지고 영상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최근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 영상은 투자에 참고하지 마시라. 절대 참고하지 마시고 취미로이죠. 취미로 이렇게 본다. 같이 공부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이 정도 생각하시지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늘 재미없었지만 자, 피케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 똑똑한 프랑스 선생입니까? 대학 선생인데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능가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자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돈과 자본은 같은 겁니까?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돈과 자본은 같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은 뭔가 하면 근로소득보다도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오르거나 주식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럴 때는 뭡니까? 이거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하면서 부동산을 폭락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식은 폭락하면 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하여튼 주식을 해도 돈 벌면 제야의 고수 뭐 이런 말도 있지만 하여튼 주식을 해가지고 누가 돈을 벌었다. 혹은 부동산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봅니다. 물론 그동안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면 제야의 고수,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면 투기꾼 뭐 이렇게 취급받았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근로소득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면 아주 선량하고 제가 볼 때는 좀 근면성실한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면 좀 뭐랍니까 잘못된 사람 하여튼 돈을 벌었다 좀 쉬쉬하는 경향이 있죠. 하여튼 간에 빅게트는 뭔가 하면 지금 21세기 자본은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그런 책을 썼죠. 21세기 자본.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여기 이 건물에 투자한 사람인지 아니면 뭐 펀드를 모아가지고 이 빌딩을 샀는 그런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번다 이거죠.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자, 오늘 최종적인 결론은 뭔가 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잡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자본주의와 더불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부동산 소장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말이 지식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정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갸우뚱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물론 지식주의일 수도 있고 인정주의일 수도 있고 민주주의일 수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본주의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내 생활에 그렇게 많이 물론 영향을 미치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 우리가 뭐 투표할 때나 조금 그런 거 외에는 직접적으로 내한테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뭡니까? 늘상 나의 일상을 따라다니면서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 할 때도 저는 그때 한 10년 정도 됐는데 좀 이해를 잘 못하면서도 좀 충격적이었던 간에 하여튼 그렇다 하는 거. 자, 그리고 이런 거 생각할 때는 뭔가 모두가 잘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때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는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있죠. 모두가 잘 살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제가 볼 때는 이상적인 세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있죠.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이 자본을 다 가지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구는 돈을 가지지 못했고 누구는 지식을 가졌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근로를 통해서 어떤 돈을 버는 그런 형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긴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좀 논리 전개가 안 될 수 있는데 한 몇 달 전에 했죠. 어느 중개사 보면 이야기하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언젠가 한 6월 달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6월 달, 7월 달 이때 뭡니까? 정부 정책이 나왔죠.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이때 하실 말씀이 제가 그때 이야기하면서 제가 2003년도 그때 10월달 분양권 전국에 있는 모든 분양권 전매장 무기한 금지를 해가지고 부동산이 식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그 중개사분한테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개사분은 2003년도에 이런 사실이 있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정부 정책은 뭔가 하면 그 당시처럼 획일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있죠. 이 부동산이 잡힐 리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예를 들면 뭔가 하면 뭡니까? 8월달 이후에 분양하는 거는 분양권 전매가 안 되고 그 전에 분양하는 거는 분양권 전매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더 큰 위험을 처리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무서운 말이죠. 저는 사실 이 말 들을 때 무섭더라고요. 누군가는 박살나야지 부동산은 잡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은 여기 물론 뭐 이런 사태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워지는 박살나는 여기에서 제 영상을 시청한 분은 누군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제가 촬영하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좀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한테도 이야기 들었고 그리고 또 제가 좀 가깝게 지내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거다. 누군가가 넘어지고 나는 그 위에 올라서는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슬프더라고 이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예전 같았으면 전혀 동의를 못했는데 최근에 있죠. 이 직장생활이나 주위 사람들 하는 거 이야기를 듣고 소유잔을 기울이면서 이 말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내가 만일에 어떤 그 퇴직의 권고 대상이 됐다. 그럼 내가 나가게 되면 뭡니까? 살아남은 자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임차인이 월세를 6개월 이상 안 내더라도 내보낼 수 없다. 이런 법이 어제 통과가 됐죠. 통과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다 하는데 하여튼 세상은 있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갑을 병정해가지고 끝도 없는 관계다. 부동산은 뭔가 하면 갑과 을 이렇게 하는데 갑을 뿐만 아니라 갑을 병 정 쭉 해줍니까? 쫙 연결되어 있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누군가는 박살나야 부동산을 잡힌다. 저는 공감을 상당히 합니다. 이게.
예.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는 평등한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등할 수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는 있죠. 태생적으로 평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평등할 수 없는데 평등을 추구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정권에서는 외부 충격이 있으면 부동산은 잡힙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잡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현 정권은 뭔가 하면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원래 자본주의라는 것은 평등할 수 없는데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은 잡히지 않을 거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아닌 이상 이 부동산은 그렇게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만으로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재미없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는 박살나야지만 부동산은 잡힌다. 저는 두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이 자본주의가. 그래서 오늘도 두서없이 재미없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쯤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자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좀 내가 내 생활을 추스리고 어떤 돈의 씀씀이도 좀 추스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